일요일의 마지막 순서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고경대 작가 나와 계신데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벌써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진들 다시 만나볼 텐데요. 네네. 어떤 사진부터 만나볼까요? 네, 먼저 저승문이라는 제주도 지명이 있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그 고산리에 있는 저승문 사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네, 이 사진은 지난 8월 6일 방송에서 소개했는데요. 저 왼쪽 그림은 1702년 제주 목사 이형상이 제주도를 순력하면서 화공 김난길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탐라 순력도죠. 이 그림들 덕분에 18세기 제주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는데요. 저 탐로 순력도 중 차기 전부입니다. 저는 이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 아래 당산봉 바다와 맞닿아 있는 곳에 다리처럼 그려진 부분에 주목했는데요. 이 부분 확대한 것이 저 가운데 그림이고요. 저게 기둥이 저렇게 높게 그려진 걸로 봐서 바다 쪽에 있는 다리 같기도 하고 굴 같기도 했는데요. 혹시 이곳 고산리에 저 그림대로 저승문이 있을까 해서 찾아갔더니 정말 저승문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것이 오른쪽 사진입니다. 어떤가요? 김난길 화공이 그렸던 저승문이 저 사진에 저것이 맞는 것 같나요? 네, 멀리 보이는 오름의 동굴을 저승을 오가는 저승문으로 해석했다는 게 예. 참 와닿았던 사진인데요. 근데 차기 전부를 보면 저승문 기둥이 저렇게 길쭉하고 높잖아요. 뭔가 좀 예. 더 부각하려고 그렇게 그린 걸까요? 예, 저도 같은 의문이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높지 않는 동굴인데 그것을 가운데 그림 보시면 저렇게 높고 길쭉한 기둥으로 왜 그렸을까 싶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강조 의미로 과장되게 그리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저도 저 저승문을 더 높게 보이게 사진 찍으려면 배 타고 저 앞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싶었는데요. 이 그림을 가지고 온 것은 이 작업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서인데요. 네, 사진을 찍으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전까지는 탐라 순력도에 제주 옛 지도를 보면 그냥 지나치거나 했는데 이번에 옛 그림 따라하기를 하면서 그 제주 옛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화공 김난길도 저렇게 현장에서 발품 팔고 가서 있는 그대로 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발품 팔고 그곳에 가서 그대로 모습을 담는다. 그것은 아버지가 제주 사진 작업을 하려고 발품 팔고 다니던 것과 같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런 생각으로 제주 옛 지도 그림을 하나하나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1702년 화공 김난길이 남긴 제주 모습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를 찾아보는 사진 작업도 재미있겠다 싶었는데요. 작업 제목을 제주 옛 그림 따라하기로 정하고 내년부터 하나하나 이제 찾아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내년에 작업이 진행되면 이제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에서도 그 작업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겠네요. 기대가 그렇죠. 되는데요. 예. 그럼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보시죠. 네, 이 사진은 올 3월 달에 방송했던 사진인데요. 보시면 왼쪽부터 제주도의 마을 입구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마을 표시석 표돌이죠. 또 가운데 사진도 1960년대 제주 마을에 있었던 사회치 구락부 표돌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권정우 선생이 찍은 사회치 표돌이 돌담에 묻혀 있는 사진인데요. 특히 왼쪽 사진에 저 용수리 표돌 위에 있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석양이 아름다운 마을. 그러니까 이곳 용수리 사람들은 이곳 마을을 석양이 아름다운 마을로 기억하기를 바라는구나 싶었는데요. 그 글을 보니까 마을마다 첫 인상이 있겠다. 그것을 사진으로 남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생각으로 가운데 사진 보시면 1971년 오라동 마을 입구에 세워졌던 사회치 구락부 표돌이 당시 마을의 첫 인상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그러다가 권정우 선생의 오른쪽 사진에서 마을의 표식으로 세워졌던 사회치 구락부 표돌은 이렇게 저렇게 돌담 아래 묻혀져 있거나 싹 없어졌다 지금은. 이렇게 보면서 마을마다 입구에 세워졌던 표식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도 작업 과제로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요. 작업 제목은 마을 상징 찾아 기록하기 정도.
예, 마을마다 남아있는 옛 사진에서의 그 남아있는 표식들이 그리고 마을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어느 정도의 이런 정도의 물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작업이 될 텐데요.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작업해 보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겠죠? 네. 작가님 이제 내년에 해야 할 과제가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또 올해를 돌아보면서 세운 계획들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방송에서 말씀해 버렸으니까 꼭 지켜야 되겠죠? 예. 저런 마을에 들어가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석이 또 있는데요. 그 사진도 보시죠. 네. 네, 마을 비석거리 사진인데요. 네네. 저는 제주를 돌아다니다 보면 마을에서 비석을 세워둔 게 많아서 늘 궁금했는데 궁금증을 해소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네. 그렇다면 좀 뿌듯하네요. 예. 이 사진은 올 1월에 소개했는데요. 그중 뜻이 다른 두 개의 비석을 가져왔는데 먼저 왼쪽 사진은 발알망 생각사에서 망사비, 바라건대 생각해줬으면 해서 세운 비석이겠죠. 이 왼쪽 사진은 1970년 12월 15일 제주 부산간 여객선 남영호 침몰 사고로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비석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 22살 청춘이 저 망망한 대해 속에 비참히 잠들어 있는 고온이 되었다. 그 무엇으로 위로하리 하면서 한 장의 비석으로 추모하고 동생의 영원한 명복을 빌면서 오빠가 만든 망사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진은 이곳 비석에 풀이 무성하게 난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셨는데요. 아버지도 이 망사비의 뜻을 아시고 근데 지금은 저렇게 잊혀져서 풀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을 찍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했는데요. 이 사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망각 속에 빠지는 것을 경고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싶었고요. 또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은 구자읍 종달리에 있는 당시 도지사와 북제주 군수를 기리는 공덕비인데요. 오른쪽 사진의 비석 앞으로 관계수로가 길게 난 것 보이시죠? 네. 이 관계수로는 이곳이 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곳 종달리가 염전이었다가 논으로 변했는데 이렇게 논으로 바꾼 것이 바로 도지사와 군수 덕이다 해서 저렇게 우뚝하게 공덕비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곳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모습도 같이 보실까요? 네. 네, 두 네. 개의 비석만 있던 거리에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여러 비석들이 세워졌네요. 네, 세월의 큰 변을 보여주죠. 저렇게 높게 서 있던 공덕비는 지금 가보니까 여러 비석들 중에 하나에 파묻혀 있더라고요. 이 공덕비에 새겨진 글귀도 읽어보면 바닷물 밀려들던 옛날 갯벌이 황급빛 물결 치는 옥답이 되어 이 기쁨 잊지 않고 언제까지 자손만대 길이길이 간직하리라 하면서 공덕비를 세웠다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세운 공덕비는 오른쪽 사진처럼 단이 높은 단도 없어지고 한 구석 비석 한 구석에 저기 파묻혀 버린 것이 되었는데요. 이것 보면서 연전이었다가 논으로 바뀌고 지금은 갈대수포로 변한 이곳을 한켠으로 비껴선 비석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싶었는데 방송 준비하면서 마을의 비석거리도 그냥 비석거리구나 하고 무심코 지나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새긴 사견도 눈여겨봐야 되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금은 잊혀졌지만 네. 제주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과거의 역사를 그대로 지닌 곳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 기록들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제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네. 다음 사진도 한번 이어서 볼까요? 네. 네, 올 하반기에 갯꽃 바닷가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방송들에서 이 새로운 과제를 이것도 방송들의 새로운 과제를 떠오르게 했는데 사진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진 보시죠. 네, 이곳은 그 올해 9월에 방송한 원담 중 신엄리 돈물원 사진입니다. 예. 네, 용천수 이제 단물이 올라온다고 해서 돈물원으로 불린 곳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곳 신엄리원은 바로 절벽을 마주보고 원담을 둥그렇게 만들었는데요. 바닷가가 아닌 절벽 안쪽에 만든 이유가 있었죠. 물고기들이 썰물 때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다가 저 절벽까지 물고기 들어왔다가 절벽 오른쪽 안으로 돌아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그것에 원을 만들어서 물고기를 가둔다. 그래서 이곳 돈물원은 저렇게 절벽 안쪽에 열어놓고 물고기가 돌아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후에는 원담도 주변 지병과 밀물썰물의 방향,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졌나를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바닷가 바위 틈에 살아갔던 제주 사람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사면이 바다인 제주에서 바닷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자연지형을 이용해 살아왔나를 사진으로 기록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이름하여 제주 갯꽃 따라하기입니다. 처음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제주 다시 보기를 시작했는데요. 한 해 방송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제 사진 작업을 확장하는 작은 과제를 설정해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제주 옛그림 따라하기, 네, 좋습니다. 마을 상징 따라하기, 제주 갯꽃 따라하기 이런 것을 올해 좀 확장해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연말 방송을 준비하면서 2026년 계획을 벌써 세우셨네요. 아이고. 내년엔 바쁘시더라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사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